관상을 꿰뚫어 본 거지. 옛날 옛적 조선의 어느 고을에 이름 없이 떠돌던 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 바싹 마른 얼굴, 맨발로 걷는 그의 모습은 누가 봐도 그저 평범한 거지였지만 실은 그는 사람의 얼굴만 보면 그 운명을 꿰뚫어 보는 관상술을 지닌 이였습니다. 그는 늘 시장 골목이나 절집의 돌담 아래 자리를 틀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밥 한 술만 주소 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읽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무시하기도 했고 놀리기도 했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가 한 말이 들어맞는 일이 벌어지며 하나둘씩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장날 한 상인이 장터를 지나가던 중 거지가 조용히 그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양반. 얼굴이 귀하오. 3년 안에 큰 부자가 될 상이오. 허나 재물을 얻은 뒤 사람을 너무 믿지 마시오. 말과 돈 모두 잃을 수 있으니 조심하시오. 상인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꼴을 보고 그런 말을 하오? 나는 늘 쪼들리는 장사치요. 하지만 그 말은 허언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3년 후 그는 광산 지분 덕에 큰 돈을 벌었고 고지어 믿었던 동업자에게 배신을 당하며 가진 것을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이 일은 사람들 사이에 조용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소문은 곧 고을 사또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사또는 거지를 관아로 불러 그 앞에 앉혔고 거지는 주저없이 사또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또님, 장수하실 상이긴 하나 눈꼬리가 올라가고 콧등이 휘었으니 아랫사람을 억누르고 재물을 탐하는 기운이 강하옵니다. 10달 안에 자리를 잃고 백성의 원망을 살 상이옵니다. 사또는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내심 찔리는 구석이 있었기에 거지를 조용히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10달 뒤 그 사또는 곡식을 가로챈 일이 발각되어 관직에서 쫓겨났고 고을을 떠나야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거지는 여전히 떠돌이로 살았지만 마음속에는 늘 한 가지 바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재주를 물려줄 만한 제자를 찾는 일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시장 구석에서 어린 사내아이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얼굴을 보면 그 사람 마음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아이의 눈빛은 맑고 또렷했습니다. 이름은 도진이라 했고 거지는 그 자리에서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 아이로구나. 거지는 도진과 함께 산천을 떠돌며 관상술의 모든 것을 가르쳤습니다. 눈의 깊이, 이마의 너비, 귓불의 두께, 입꼬리의 방향. 하나까지도 의미를 담아 설명했습니다. 도진은 빠르게 배웠고 어느새 스승보다 더 정확하게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도진은 관직 없이도 조정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가 사람 얼굴만 훑어봐도 그 사람의 성품과 능력, 미래의 흐름을 꿰뚫어 보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라에서는 도진을 민심을 보는 거울이라 불렀고 도진은 백성 속에서 인재를 찾아 올리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높은 벼슬을 마다하고 늘 초라한 옷차림으로 백성 사이를 걸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은 높은 데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기르는 거란다. 그가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늙은 거지는 다시 시장 한켠에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쇠약해지고 눈도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도진이 다가오는 기척을 느끼고 미소 지었습니다. 스승님. 도진이 무릎을 꿇자 거지는
손을 더듬어 그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도진아, 마지막 관삼을 보마. 너는 이제 권세를 멀리하고 백성 곁에서 눈과 마음을 나누어 살아가거라. 너는 눈보다 마음으로 보는 관상쟁이니 세상 끝날 때까지 진실한 눈을 간직할 것이다. 그 말을 끝으로 거지는 조용히 눈을 감았고 웃는 얼굴 그대로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도지는 스승의 유언을 가슴에 품고 관직을 내려놓았으며 시골 마을에 내려가 아이들과 백성들에게 사람을 보는 법, 마음을 여는 법을 가르치며 살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조정보다 백성들의 입에 더 많이 오르내렸고 먼 세월이 흐른 지금도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관상은 얼굴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것이요. 진짜 거지는 가진 게 없는 자가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자라네. 도지는 스승이 세상을 떠난 뒤 조용히 관직을 내려놓고 산골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관상쟁이라 불리길 바라지 않았고 단지 사람들 사이에서 마음을 읽는 사람, 말을 들어주는 사람으로 살고자 했습니다. 그가 정착한 마을은 산골 깊숙한 곳, 해가 느리게 뜨고 천천히 지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엔 그를 모르는 아이들, 억울한 일을 당한 이들, 말을 아껴온 노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도지는 이들과 함께 밭을 갈고 아이들에게는 글과 예절을 가르치며 지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도진을 낯설어 했지만 그가 남의 일을 대신 울어주고 때로는 웃어주는 모습을 보고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누군가 얼굴이 어두우면 도진은 말없이 마주 앉아 차를 한 잔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얼굴은 거울과 같아. 거울에 먼지가 낀 건 잘못이 아니야. 그걸 닦아줄 누군가가 필요할 뿐이지. 어느 날 마을에 낯선 사내가 찾아왔습니다. 검은 두건을 쓰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도진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난 사람을 죽인 죄인이라오. 지금도 도망치고 있어. 당신이 정말 사람을 꿰뚫어 본다면 내게 죽음이 가까이 왔는지 알려주시오. 도진은 그를 조용히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당신 눈에 눈물이 말랐구려. 누군가에게 울어보지 않고선 산도 죽음도 모를 일이요. 살고 싶다면 오늘 처음으로 눈물을 흘려보시오. 그 사내는 그 말에 눈을 감았고 그날 밤 마을 어귀의 나무 아래에서 조용히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떠나지 않고 마을에서 물 깃는 일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도지는 그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오직 지금의 마음만 보았던 것이지요. 도진이 마을에 산 지 20해가 넘었을 무렵, 그는 하루는 벽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웃었습니다. 내 그림자도 늙었구나. 허나 마음은 아직 따뜻하니 그걸로 족하겠지. 그는 아이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얼굴에는 3가지 글자가 새겨져 있단다. 태어난 날의 뜻, 살아온 날의 고됨, 그리고 앞으로 마음을 어떻게 쓸 것인가의 길. 그 마지막 글자는 누구든 스스로 써 내려갈 수 있어. 좋은 얼굴이 되고 싶으면 좋은 마음을 품으렴. 말을 곱게 하고 눈을 따뜻하게 하고 남의 아픔을 내 일처럼 여겨보거라. 그는 그렇게 아이들에게 마음의 관상을 남기고 조용히 한겨울 아침 눈 덮인 방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묘비는 이렇습니다. 마음을 본 자, 마음으로 돌아가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남긴 말과 눈빛을 잊지 않았고 그의 이야기는 시간이 흐른 뒤에도 아이들 입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어느 시대건
진짜 거지란 가진 것이 없는 이가 아니라 마음을 비우지 못한 이라는 걸. 사람들은 그렇게 도진의 삶을 통해 배워갔던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